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YBM GTF 담당 김태형쌤입니다. 65점을 넘기기 위해서 이 GTF 독해 동의어를 정복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오는 교재로서는 만점을 맞기가 여러분들 한계가 있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GTF 독해 동의어는 단순한 동의어 암기가 아니라 그 맥락, 문맥적 의의를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단어의 어떤 스토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태동 선생님이 그 에어클래스의 이 GTF 독해 동의어 이 특화된 강의를 약 15시간 분량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GTF 독해 동의어와 특히 독해에서 잘 나오는 패러프레이징 단어들 이것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루트로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클래스 사이트에서 검색어 GTF의를 이렇게 검색어를 치시면은 여기 상단 부분에 김태동의 GTF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금 수강료를 제가 이제 80% 할인을 해놨습니다. 많은 GTF 준비생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요 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후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강의 목차를 보시면은 품사별 의의가 먼저 있습니다. 명사, GTF에서 잘 나오는 명사의 50개, 그리고 여기 보시고 내려가시면 형용사의 50개, 그 다음에 부사의 20개, 동사의 50개, 간형표현 8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요 과정을 거쳐 주시고, 지금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 공부하는 시간이 그런 분들은 바로 독해 동의어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에서 2024년 요게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참고 자료실에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먼저 출력을 하셔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강의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데이터부터 해서 순서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까지 바로 이제 어제 있었던 529회까지 선생님에게 다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약 15시간, 전체는 15시간인데 요 분량만 이제 드러내려면은 요게 2021년 이전은 이제 3시간 35분 돼 있죠. 3시간 35분 돼 있고, 그리고 2021년에서 24년 요거는 이제 7시간 돼 있습니다. 그 약 10시간 분량이죠. 그 10시간 분량을 여러분들 시험을 보통 이제 한 달 주기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외우기를 원한다면 10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서 암기하신다면은 GTF 독해 동의어뿐만 아니라 그 독해에서 이 패러프레이징 되는 단어들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튜브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독해 동의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독해 동의어의 정복은 무조건 만점이 돼야 된다는 거 확신하시면서 도움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1회 독해 동의어 김태동의 에어클래스 GTF의 이번 521회 2024년 시험부터 또 적중률 100%가 되었는지 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체 1년치 문제도 한 번도 빠짐없이 선생님의 GTF에서 다 나왔다라는 거, 14시간 분량 거기서 다 나왔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 이번 첫 시험에서도 자 적중이 다 되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제어 정리는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거를 바탕으로 선생님 그 기출 적중 강좌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이 크로니클, 여기 이제 크로니클 58번에 나왔었던 거죠. 파트 1에서. 이게 이제 493회에서도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거 있었죠. 선생님 설명했죠.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다. 그래서 크로니클, 다큐먼트 기록하다, 문서. 근데 이게 동사가 되면 기록하다. 크로니클은 어떤 시간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끌어서 이렇게 기록하다. 그렇게 요약했는데, 오늘 시험에서 이제 문맥이 어떤 책이 젊은 사람의 어떤 여정을 그거를 리스트는 이게 목록, 열거하다는 의미고, 어떤 여정은 어떤 풍경 같은 거를 열거한다 말하지 않죠. 그걸 묘사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크로니클의 문맥적 의미는 describe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GTF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들고 단편적으로 암기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어떤 문맥적 의의가 어떤 이 단어에서 어떤 상황에 쓰여 있는가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493회에서 선생님이 연습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preserve란 단어 나오죠. 요거 이제 preserve는 요거 이제 72번에서 나왔던 것이었죠. 72번에서 나왔는데 498회에서는 정답이 지탱하다, sustain이 답이었을 거 문맥적 의미가요. 그리고 이제 2021년 이전 기출의 요 자료죠. 1페이지에 지택 빈출로 2회에서 했을 때는 preserve, 보존하다, 유지하다, maintain이 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GTF 빈출로의 3회에서는 이 preserve가 여기 보시면은 retain 의미가 있죠. 유지하다, 보유하다, hold, maintain, preserve 이런 의미가 되었었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또 보존하다 의미일 때는 GTF 빈출로의 13회에서는 save가 또 답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보호하다는 의미일 때는 이제 preserve, protect, defend, guard가 또 문맥적 의미가 답이 되었었고 그 오늘 시험에서는요. 이 preserve가 어떤 의미에서 답이 되느냐면은 이런 것이었었어요. 그 보존하다. 그게 이제 정답이 되었던 게 이제 521회에서 이 preserve의 문맥적 의미는 동의어가 이거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immortalize라는 단어가 있죠. 이 mortal 하는 단어가 죽을 운명의 뜻이죠. im이 붙었으니까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운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뭔가 죽을 운명이 아니다라는 것은 죽을 운명이 됐다는 것은 뭔가 파괴가 되고 사라지는 느낌인데 근데 죽을 운명이 안 됐다는 것은 영원히 보존이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문맥에서 immortalize의 그 문맥적 동의어가 preserve가 답이 되었습니다. 역시 문맥적 의미를 어떤 상황을 공부는 하셔야 되지 단어적인 단편적인 개별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GTF 공부는. 그 다음에 요거 있었죠. 이 optimistic은 이게 이제 그 낙천적인 긍정적인 뜻인데 요게 선생님 GTF의 자료 2021년 이전 자료죠. 1페이지에 나오죠. 요거는 몇 번에서 나오느냐면은 그렇죠. 66번에서 나왔었죠. 66번에서 이게 낙천적인 긍정적인 뜻인데 이 강의에서도 hopeful, 오늘 시험에서도 hopeful, 희망찬 요거 그대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447회에서 나왔던 improve가 있었죠. 오늘 시험에 이제 이 improve가 79번에 나왔던 거죠. 뭔가 향상시키다는 뜻인데 447회에서는 공연을 갖다가 refine 하는데 원래 refine이 정제시키다는 뜻이죠. 그 공연을 뭔가 정제시킨다는 것은 향상시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improve의 의미는 뭐 advance, 진보하다라는 의미로도 예전에 또 출제가 되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나는데 그 오늘 시험에서는 이 improve의 의미는 어떤 걸로 정답이 나오느냐면은 그 증진시키다는 단어가 있죠. enhance라는 단어. 그래서 521회에서는 이 improve 의미가 그 정진시키다. 여러분 그 정진시키다는 단어 잘 아시죠? enhance라는 단어 있죠. enhance. 그렇죠? enhance하고 정답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맥을 이해하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그 important. 그 important은 그 오늘 시험에서 몇 번에 나오느냐면요. 59번에 나왔죠. 59번. 근데 이제 505회에서는 근본적인 fundamental 이거로 동의어 나왔었고 그리고 491회에서는 필수적인 essential 요거로 정답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487회에 있었던 이 단어 중요하죠. pivot 하는 단어. 중요한 뜻. 그죠? 이거 중요한 단어였고요. 그 다음에 470회에서는 vital 이 단어로 정답이 나왔었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그렇죠. 그 다음에 2021년 이전에서는 important, vital, 결정적인, 뭐 중요한 이런 의미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시험에서 이 important는요, 521회에서는 그 important이 뭐로 정답이 나오느냐면 여러분 저명한, 유명한 파트 1에서 잘 나오는 단어 있죠. 바로 prominent라는 단어가 있죠. 저명한, 유명한, 그게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문맥으로 이해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optimal, 요거 말고, 여기 나왔죠. 이 optical. 이 optical은 오늘 시험에서 그 몇 번에서 나왔느냐면요. 그렇죠. 73번에서 나왔죠.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단어죠. 시각적인, 비주얼인데, 근데 제가 504회 강의할 때, 이 optical하고 구별해야 될 단어가 있죠. optimal. 요거는 이제 최적의, best의 의미고, 이 optimal은
또 499에도 나왔죠. 이상적인, optimal, ideal. 요 단어하고 제가 optical 요거 구별하라 했죠. 오늘 시험에서는 optical, 시각적인, 비주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clusive가 있었죠. 80번에서 나왔었던 건데요. 이 exclusive는 원래는 이제 독점적인, 배타적인 뜻인데 465에서는 제한적인, limited. 그 다음에 462에서는 exclusive가 바로 private, 사적인 그런 의미였었고, 그 다음에 뭐 2021년 이전에서는 이게 동사로서 이제 exclude, 배제하다. 그 다음 형용사는 이제 독점적인, exclusive.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부사로도 나왔었죠. exclusive, 오로지, 독점적으로, solely, only 이런 의미가 되었었고요. 여기도 보죠. GTF 빈출로의 11번에서 보면은 여기 특유의 하는 단어죠. exclusive, 배타적인 특유의, 또 endemic으로 또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시험에서는요, 이 exclusive가 521회에서는 오늘 그 80번에서 이제 뭔가 독점적이다라는 것은 뭔가 특별하다라는 의미, 그 special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스페셜로 정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상황에 따라서 문맥적 의미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럼 오늘 시험에서는 exclusive가 바로 이 스페셜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바로 inadvertently 부사 있었죠. 65번에서 나왔던 건데 그 사람들이 뭔가 이제 부지불식간에 뭔가 미세 그 플라스틱을 뭔가 먹고 산단 말이죠.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 생수병에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뭔가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제 김태동의 파워복과 텐트 시리즈에서 나오는 거죠. 텐트 안이 어덮어서 부주의하다겠죠. 부주의하게. 그게 이제 부주의하게 뭐를 알고 있다. 부주의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자기도 모르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도 모르게 뭔가 행동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그 행동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주의하게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런 많은 미세먼지를 뭔가 흡입하고 있고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지불식간에라는 단어인데 자기도 모르게라는 단어, 요 단어가 오늘 521회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라는 단어 쉽게 잘 수 있죠. 바로 unknowingly라는 거죠. know가 아는데 알지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 이런 뜻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문제도 다 적중이 되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죠. 79번에 나왔던 거 있었죠. 그 증진시키다, enhance. 467회에서는 강화시키다, burst로 나왔는데 그 오늘 시험에서는 이 521회에서는요, enhance가 그 증진시키다는 것은 향상시키다. 그 improve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역시 에어클래스 김태동의 GTF의 14시간 강의에서 또 100% 다 적중시켰다는 것도 한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65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단어장 들고 단편적인 단어 외우는 공부 제발 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반드시 문맥적, 그 문맥적 의미를 이해하고 아니면은 선생님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단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답이 되는가 그런 상황별 의 설명을 통해서 바로 GTF의를 완성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521회 문법 독해 동의어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YBM GTF 담당 김정쌤입니다. 자, 조금 전에 522회 문법 크몽에서 나온 김태동 선생님의 그 공식집 100% 적중 또 확인시켜 드렸고, 자, 이번에는 에어클래스의 김태동의 GTF의 14시간, 자, 이번 시험에서도 또 100% 적중되는 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 2023년 모든 시험에서도 김태동의 에어클래스 GTF의 적중 확인시켜 드렸듯이, 자, 올해 시험,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도 또 확인되어집니다. 자, 일단 표제어를 먼저 한번 보시고, backdrop은 배경, setting, anticipate, 기대하다, expect, 상태, state, condition, propound, 심오한, 큰, great, 그다음 portray, 그려내다, 보여주다, show, armed는 여기서 원래 무장된 뜻인데 뭔가 준비된, prepare, 더빙한다라는 것은 뭔가 call, 뭐 별명을 짓다, call의 개념이고, grant는 제공하다. 자, 8개, 김태동의 GTF의 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483회에서 anticipate, expect
그대로 적중이 되었고요. 그 다음 467회에서 이게 조심해야 된다 했죠. 여기서 이제 be arm이 원래 이제 무장되어 있다. 뭐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be guard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이때 제가 설명할 때 fortify 요새화 설명할 때는 무장되어 있다, 보호되어 있다라는 의미였는데, 자, 오늘 시험에 나왔던 거는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죠. 이 부분이죠. arm with the knowledge죠. 어떤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는 이 arm의 의미는 prepare의 의미로 정답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상황에 문맥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적중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 dove의 개념은 김태동의 그 심화 독해 여러분 에클래스 파트 3의 첫 번째 나오는 이 해분의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여기서 저희 설명을 했었죠. 이 더빙은 우리가 더빙한다 할 때 뭐 재녹음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두 번째 의미가 별명을 붙이다. 이때 이제 더브의 개념이 뭔가 별명을 붙이다라는 의미로 콜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대로 적중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armed with 이야기했고, prepare의 의미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grant의 의미는 제공하다라는 의미인데 450회에서 뭔가 giving한다, 제공한다, offer 의미도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467회에서 또 grant의 의미가 또 provide, offer 의미의 제 의미를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ortray, 그려나가다, 뭔가 475에서는 display 의미였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show의 의미가 정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7회에서 출제되었던 state가 condition의 의미, 요거 요번 522에 그대로 또 적중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22에 독해 동요 8개도 김태동의 GTF 에어클래스 14시간 강의에서 다 또 100% 다 적중되었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독해 동의어 GTF 어휘로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김태동의 GTF 어휘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바로 이 독해 동의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독해 동의어는 에어클래스 김태동의 GTF 어휘 바로 14시간 분량 매시간 여기서 적중 100% 되는 것도 확인시켜 드리는데, 자, 오늘 시험에서도 자, 이 김태동 에어클래스에 의해서 다 출제되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448회에서 나왔던 이 바이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이브가 분위기, 느낌이란 뜻인데 제가 분위기, 느낌의 GTF 기출 3개를 요란했습니다. atmosphere, 이 에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어는 451회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죠. 이게 방송하다, 발표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보여주는 의미니까 show의 의미로서 451회에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448회에서는 분위기, 느낌의 개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 이게 느낌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센스의 의미로 답이 되었었고요. 역시 적중되었고, 그 다음에 474에서 나왔던 이 dedicate가 있죠. 헌신적인, commit가 두 번 출제가 되었었죠. 492에서도 나왔는데 이때 선생님 이제 설명할 때 헌신적이라는 것은 결국 충실한 겁니다. faithful, 오늘 시험에 faithful 이게 출제가 되었고, 자, 그 다음에 natural, 김태동 GTF 파워보카에서 나왔죠. 여기 연상법입니다. 대졸, 고졸이 아니고 대졸 사원이죠. 그래서 빛나는 대졸 사원. 지금은 뭐 대졸 흔해 빠졌지만 예전에 뭐 7, 80년대는 대졸 사원, 빛나는 눈부시는 대졸 사원 이렇게 온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natural가 이제 가고부사 형용사가 되었죠. 뭔가 빛나고 눈부시다는 것은 뭔가 인상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impressed의 의미를 문맥적 의미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게 출제가 되었고 역시 적중되었죠. 그 다음에 strenuous는 김태동 파워보카 15쪽에 나오죠. 숫제 들어넣어서 분투하는, 고군분투한다. 그게 뭔가 지쳐간다. 뭔가 분투해서 힘을 다 써버렸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exhausted가 답이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table, 이거는 이제 GTF 빈치로이 2021년 이전 자료이죠. 안정적인, steady가 이제 기본 의미인데 오늘 나왔던 건 견고한 의미입니다. solid, 안정적인 견고한, 요 문맥을 찾으시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485에서 이 shift 의미를 강조했었습니다. 이 shift는 옮기다, 이동하다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라는 의미도 있고 뭐 교대 근무조라는 뜻도 있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지금까지 출제된 의미인데 485회에서는 이 변화의 의미로서 transformation이 정답이었고 오늘 시험에서는 이제 옮기다, 이동하다의 의미로서 출발하다, depart의 의미가 문맥적 의미로 정답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만점을 맞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지테프 핀추로의 10회에서 6페이지 생 강의에서 이 tolerant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간대한, 내성이 있는 lenient 라는 단어가 있는데 문맥적 의미를 봐야 됩니다. 요게 나왔었죠. 햇볕을 갖다가 필터한다는 거예요. 필터는 뭔가 여과하고 그래서 차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에 보면은 이렇게 대나무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햇볕을 갖다가 필터한다는 것은 그거를 여과한다. 그걸 결국 햇볕을 차단하고 뭔가 햇볕을 갖다가 내성이 있고 뭔가 막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견뎌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에서 이 tolerant는 다루다 처리하다 핸들을 답을 하시면 안 되고 필터를 답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어려웠던 건데 요 강의에서 설명을 들었더라면은 충분히 문맥적 의미로 필터를 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역시 자, 523회 마지막 의문제. 이 endorse는 487회에서는 어떤 개념을 갖다가 endorse 한다는 것은 원래 승인하다는 뜻인데 개념을 갖다가 승인해 준다는 것은 그것을 support, 지지해 준다. 487회 나왔고 이번 523회에서는 어떤 개념 자체를 승인해 준다는 것은 그것을 adopt, 채택. 클래스 김태동의 GTF 14시간 역시 100% 다 적중되었던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올해 2024년도 YBM GTF 합격률 100%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하면서 자, 여러분들 3월달 시험 3번이나 있습니다. 자, 설 끝나고 나서 GTF 도전하는 분, 특히 65점을 목표하는 분은 YBM 김태동 쌤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친다 고생 많았습니다. 를 보시면 아까 원래 이게 치열한 뜻인데 치열한 전투대 있죠. 요거는 역시 김태동 에어클래스 GTF 14시간 강의에서 그대로 또 나왔네요. 496회에서 이제 fierce가 치열하게 했죠. 뭔가 무자비하게, ruthlessly, 뭐 이것도 답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뭐 치열하게, 무자비하게, 격렬하게는 뜻이라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맥적 의미는 뭔가 치열한 전투라는 것은 그거는 뭔가 강력한 그게 의미죠. strong battle의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 revere이라는 단어 있죠. 넬슨은 뭐뭐로서 뭔가 존경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뭐뭐의 어떤 모범으로서 뭐로 manly 남자다운 어떤 virtue 가치 어떤 뒤에 남자다운 어떤 기질 자체 특징의 단어들이 나오죠. 그런 어떤 파라곤 모범으로서 뭔가 존경을 받았다는 이 문맥인데 이 revere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GTF 기출오일을 외워놨다면 훨씬 수월하게 답을 냈겠죠. 486회에서 이게 보면 revere이 나오죠. respect, 존경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이제 정답은 바로 존경하다, admire이라는 단어로 동의어가 되었었죠. 자,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9분 안에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독해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2024년 GTF를 준비하는 분들은 YBN 김태동의 GTF를 따라오시면 단기간에 65점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해 동의어는 seasoned란 단어 나오죠. 요거는 항상 이제 이 독해 동의어는 김태동의 GTF 독해 동의어의 클래스에서 나오는 거 있죠. 자, 거기서 14시간 강의에서 요번에도 100% 다 적중이 되었죠. 501회에서 나왔던 이 experience는 이제 뭔가 경험하다, 경험 있는 뜻인데 501회에서는 이제 undergo의 가공문사 underwent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설명하면서 경험 있다라는 게 이제 seasoned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 했습니다. 이 season은 이제 양념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뭔가 성숙한 그리고 경험한 경험 있는 노련한 의미가 있다 했어요. 그리고 품사별 의의에서도 premature는 이제 mature의 pre죠. 그러니까 성숙한 게 앞서 있다. 조숙했다는 이야기죠. 조숙한이고 mature이 성숙한이고 그것의 이제 동의어가 바로 seasoned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독해 동의어를 또 여기서 맞출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optimize의 동의어를 찾는 문제였었습니다. optimize는 김태동의 GTF 독해 동의어 설명에서 504회에서 이 형용사 optimal 499회도 나왔어요. 최적의 최상의 뜻이죠.
그리고 499에도 optimal, ideal, 이상적인 뜻이죠. 요 단어의 동사 형태가 출제가 되었죠. 동사가 바로 optimize는 최적화시킨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waggle dance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이 각도라든가 direction, 방향 정확성에 증가시킬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해석되죠. 그래서 optimize는 최적화시킨다는 것은 그 어떤 waggle dance를 개선시킨다는 문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답은 C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3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파트 3 524의 도쿄의 동의어 7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72번에 나왔던 게 이 탭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탭이라는 단어는 툭툭 건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GTF에서 이런 문맥적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했죠. 어떤 사람이 툭툭 건드려졌다. 그것은 선출되었고 선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탭의 동의어가 선택되다, 선출하다, 뭐를 뽑다라는 게 select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동의어가 되는데, 자, 이 공부를 위해서 선생님이 454회 강의할 때 이 select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라 했죠. select가 뭐를 선택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겠죠. 여기서 시험 나왔던 게 selected 된 뭔가 edition이라는 것은 어떤 책의 1판, 2판, 3판 할 때 판이라는 거였고, 우리가 잡지에서 호, 1호, 2호, 3호 할 때는 그때는 issue라고 했죠. 그래서 selected 된 edition이라는 것은 그때 정답은 limited가 답이었었죠. 소수에 제한된 그런 독점된 에디션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다 대중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소수의 몇 명만 뭔가 가질 수 있는 에디션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selected의 의미는 뭔가 제한된, 독점된, limited가 답이 되었고, 이번 524회에서는 이 select 의미는 뭔가 선출,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 탭의 의미가 동의어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select 의미는 두 가지가 지금까지 GTF에서 나왔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3번은 459에서 쌤이 강의를 했던 것이었죠. 이 crave가 갈망하다, 원한다는 이야기죠. desire였고, 자, 이번에 나왔던 거는 이거였죠. covet이라는 단어. covet이라는 단어가 갈망하다, 결국 desire, 원하다는 뜻이죠. 갈망하다, 이제 원하다는 이제 세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crave, desire, covet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파트 4로 가겠습니다. 이 critical, 79번에 나왔던 거죠. 김태동 파워복화에 있는 거 아닙니까? critical, crucial, 중대한 의미죠. 여기서 472에서 강의했던 겁니다. 동의어 significant, 이게 이제 중대한, serious가 답이 되었는데, 이번에서 significant의 동의어 바로 critical이 답이 나왔었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고, 자, 마지막 80번은 김태동 파워복화에 있는 이 matter이 동사가 되면 matter은 중요하다, be important의 의미를 가진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24에도 김태동이 GTF에서 100% 적중되었다는 거 확인.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YBM GTF 담당 김태형쌤입니다. 자, 525회 독해 동의어 8개 김태동의 GTF에 의해서 또 100% 적중된 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김태동의 GTF 독해는요, 자, 매 시간 이렇게 100% 지문을 복원시킵니다. 자, 이번 이 525회도 전체를 다 복원시켰고, 그래서 매 수강생들이 65점 목표반 100% 다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시중에 나오는 교재는 이 대부분 이 최근 기출이 아니라 한 2, 3년 전의 기출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오다 보니까 현재 어떤 기출의 그 경향하고는 출제 방향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신 기출로서 여러분들에게 수업 내용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한 달 목표로 본인의 여러분들 65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GTF 독해 동의어 이 8문제 이 부분은 우리 독해가 약하고 굉장히 65점을 단기간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서는 독해 동의어 8개를 무조건 다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독해 동의어 부분은 김태동의 에어클래스에서 GTF의 강의 14시간 강의가 있습니다. 100% 다 적중되었다라는 거 지금 매 시험 후에 선생님이 다 전달해주고 있죠. 전체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여기 이제 1부고,
그 다음에 2022년, 2023년 요게 2개년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한 게 2부고, 자, 이번에 이제 2024년 1월, 2월, 자, 이번에 3월 3일 날 있었던까지 해서 3부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다 어디서 선생님이 이 적중시켰는가 선생님 의교재에서 강의한 내용에서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525회도 어디서 저 시험에 나왔는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먼저 58번 문제는 455회 강의에서 나왔던, 이건 그대로 나왔습니다. unforeseen이죠. 이게 foresee라는 게 예측하다는 뜻인데 un이 붙었죠. 예측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 expect가 뭔가 기대하다, 뭔가 예상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예측되지 않은, 이건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59번은 447회에서 선생님이 강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단어장으로 암기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어원이라든가 문맥적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그걸 어떤 스토리적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컨뎀은 일단은 1차적 단어 암기는 가톨릭 국가에서는 이 신의 섭리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콘돔 사용하는 것을 비난한다 했겠죠. 그래서 컨뎀이 비난하다, criticize. 447회에서는 여기 1차적 의미로 출제가 되었고, 이번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 바로 이겁니다. 컨뎀이 뭔가 강요하다라는 의미로 출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문맥을 이야기했었습니다. be condemned to death 하면 사형 선고를 받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맥이 어떤 사람이 뭐뭐를 굴리도록 컨뎀이 됐다는 것은 뭔가 강요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criticize, 비판하다라는, 비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요를 받았다는 문맥이기 때문에 false의 의미로 정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65번에서 나왔던 거는 GTF 빈출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2021년 이전 데이터 자료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mere 하면은 단지란 뜻도 있고 소박한, 단순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미를 뭔가 직면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생각, 그게 이제 mere, 그 다음에 simple 이렇게 정답이 되었었죠. 단순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6번에서 나왔던 거는 457회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죠. 이 tackle the problem 하면은 문제점 따위를 다루다, 처리하다. 우리가 deal with는 이 contend 의미와 같이 연결이 되었었죠. 당시 457회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contend 한다는 것은, 원래 contend는 다투다, 경쟁하다는 뜻인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툰다는 것은 그 문제를 처리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싸우다라는 fight를 답으로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GTF는요 항상 문맥적 의미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세 가지: contend, deal with, 그 다음 tackle, 다음에 the problem이 나오면은 어떤 문제점 따위를 다루다, 처리하다는 의미를 외워 놓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72번은요 김태동 파워복과 4.0 어원 이야기에서 나왔죠. 이 플락은 바로 모여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돌진하고 사람들이 러시한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플락의 동의어 러시 의미로 답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73번은요, 이거 좀 어려웠었죠. 원래 이제 conventional 463회에서 이게 전통적인 뜻이죠. 뭔가 전통적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평범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간섭적인, 전통적인, 바로 주류적이 됐다는 이야기죠. 메인스트림, 주류가 되었다는 것은 특수한 소수의 계층만 누리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주류적인 겁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주류적인, 일반의, ordinary. 463회에서 선생님이 conventional의 동의어 ordinary, 이 내용을 설명을 기억났다면 이걸 답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9번은요 이거죠. 이 클래식은 고전적인 뜻이죠. traditional, 뭐 이거는 충분히 답을 나올 수 있겠죠. 전통적인, 고전적인, 전통적인. 여기서 이제 conventional인 일반적인, 이제 전통적인 뜻이 있는데, 이 conventional이 뭔가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의미가 되었을 때는 바로 routine, trite, hackneyed, 특히 hackneyed 이런 의미와도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0번은요. 여러분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게 이게 502에서 제가 설명했는데 be willing to죠. 그리고 관심 있어 하다는 수구가 be interested in이죠. 근데 502에서 이제 interest의 동의어가 tempt라는 단어죠. 뭔가 유혹하다.
유혹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관심을 끌어들인다는 의미로서 동의어 답이었는데 이번에는 willing의 동의어가 interest, 기꺼이 뭐마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 시험에서도 클래스 김태동의 GTF 동의어 100%다 적중되었는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독해 동의어는요. 여러분 일반적인 기초 단어장을 가지고 공부해서도 안 되고요. 그 시중의 어떤 단어책의 어떤 적중률하고 김태동의 GTF의 동의어 이 적중률의 차이점을 항상 파악하시고 1개월에 65점을 목표하는 분들에게는 이 필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525의 독해 동의어도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YBM GTF 담당 김태형쌤입니다. 자, 오늘 있었던 문법 설명 이어 독해 동의어 이번에 또 100% 적중된 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문법은 김태동의 크몽에서 나오는 문법 전략서 34페이지 분량 100%매 시험마다 적중이 되고 있고 이 어휘는 이 에어클래스에서 김태동의 GTF에 의해서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험도 마찬가지 가볼까요? 58번 어떤 스트레스를 갖다가 relieve, 들어준다라는 것은 그것을 낮추어 준다는 이야기죠. lower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GTF를 준비하는 분들이 기본어휘가 많이 약해서 선생님이 우리 일명 이제 중고등학교 기본어휘 한 1470개 해서 지금 유튜브에 선생님이 무료 연재 강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해놨으니까 어휘가 많이 약한 분들은 일단 기본어휘를 먼저 정복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는 기본어휘가 많이 출제가 되어서 65점을 목표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526회가 어떤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58번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 59번 문제는 472에서의 목표를 두고 있다라는 타겟은 그 당시에서는 기어가 정답이었는데 오늘 시험에서는 이 타겟은 기본 의미로 출제되었죠. 뭐를 목표로 하다라는 aim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김태동의 GTF 품사별의 요 8번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유튜브에 무료로 소개하고 있는 기본의 101번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59번 됐고요. 자, 이번에 이제 65번 문제는요. GTF 빈출어의 여기 12가 있죠. 그러니까 기출어의는 21년을 기점으로 21년 이전 자료가 하나 있고요. 그 A클래스에. 그 다음에 최근 3개년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65번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어의에 가깝죠. instinctive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본능적으로 뜻인데 지금까지 GTF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나왔습니다. 자동적으로라는 게 이제 automatically가 이게 예전에 출제된 거고, 자, 오늘은 instinct는 이제 본능적으로라는 의미로서 naturally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로 출제되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6번은 GTF 빈출어의 9번에서 나왔죠. 이것도 2021년 이전 회차입니다. 킥 서비스를 이해하신다면 이게 빠르게라는 의미겠죠. 그럼 문맥을 이해하셨다면은 swiftly라는 단어가 swiftly가 이게 빠르게 신속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72번.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맥을 봤을 때 어떤 도시의 어떤 정신을 갖다가 캡처한다는 것은 원래 이 캡처는 기본어의 894번 뭐를 포획하다 붙잡다는 얘기죠. 어떤 도시의 정신을 갖다가 캡처한다는 그 느낌은 바로 기본어의 715번에 나오는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represent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도시의 정신을 캡처한다는 것은 그 정신을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represent가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73번은 477회에 나왔던 게 그대로 나왔죠.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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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져 이렇게 되죠. 깨지기 쉬운, 부러지기 쉬운 그만큼 섬세하고 연약하다는 이야기죠. 바로 delicate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79번은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품질을 갖다가 sacrifice, 기본어의 1069번에 나오죠. sacrifice는 희생하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품질을 어떤 기업이 품질을 희생한다는 것은 그 품질은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give up이 정답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80번은 revise가 기본어의죠. 기본어의에서 많이 나왔어요. 635번 개정하다, 수정하다는 뜻인데 요거는 선생님이 그 품사별에 의해서 강의했던 걸 여기 캡처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개를 이제 구별해야 돼요. 이 amend라는 단어가 변경하다, 수정하다는 뜻이죠. 그 변경하다, 수정하다라는 paraphrasing 잘 되는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alter라는 단어 있죠. 이거 어떻게 되겠죠? 얼떨결에 변경하다 이렇게 온다겠죠. amend가 변경, 수정하다, alter인데 오늘 나왔던 건 amend의 동의어로 revise, 수정하다가 나왔고요. 근데 이 amend가 형용사가 되면 amendable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수정할 수 있는 뜻이 되고 여기 이제 혼동되는 단어가 amenable 하는 단어는 교회에 가면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많이 한다는 것은 그거는 목사님 말씀을 순응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amendable하고 amenable을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 시험도 100% 김태동의 클래스 GTF에서 다 나왔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526회 독해 동의어 다 설명했고요. 65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독해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 어휘를 먼저 1470개 정도, 최소한 그래도 1000개 정도는 익히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GTF에서 잘 나왔던 기출어휘의 동의어 공부를 미리 해놓고 독해 연습을 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빨리 65점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친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YBM GTF 담당 김태형쌤입니다. 자, 오늘 있었던 527회 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27회는 65점을 목표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좋은 목표 시험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독해 파트가 최근 출제 경향에서는 조금 중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체계적인 준비를 하신 분들은 이번 독해 때문에 합격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문법은 까다로운 게 한 2개 정도 있었지만 전체 숫자 맞추기로 가능했고 청취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항상 65점을 목표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많은 거를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 11개에서 12개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청취 공부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527회 문법 파트하고 독해 동의어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은 크몽에서 나오고 있는 김태동의 문법 공식,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필기한 내용, 항상 수업 바로 전 토요일날 찍기 특강에서 이 필기한 내용인데, 자, 이번 시험 적중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준동사 파트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부터 보는데요. 동명사는 바로 여기서 지금 consider ing, 여기 527에 나왔고요. suggest ing, 그리고 심사숙고하다 이 contemplate가 이게 보통 교재에서는 잘 안 나오는 걸 겁니다. contemplate가 이게 부정사인지 동명사인지 헷갈렸다면은 숫자 맞추기로 가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나머지 3개가 이제 부정사가 나왔다면 나머지 1개 contemplate는 뒤에 ing, 그런 식으로 풀어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부정사 나오는 거 확인해 보죠. 자, 부정사는 바로 이거죠. hope 뒤에 to 부정사, 그 다음 manage to, 요거 2개는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웠던 게 이거죠. 요번에 이제 처음 등장한 겁니다. 보통 이제 앞에 완전한 문장이 형성이 됐을 때 주어 다음에 자동사, BPP 형태라든가 최근에 주의해라는 거, 뭐 작동하다, work 이런 단어, 그리고 주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주의해야 될 enough라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어 타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어는 지금 명사가 구성되죠. 그래서 공식이 앞에가 BPP 구조가 보인다든가 work가 보인다든가 아니면 형용사가 보인다든가 명사가 보이면 뒤에 블랭크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의 투부정사를 답으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목적용법에 뭐뭐 하기 위하여로 나왔는데 좀 구조가 이렇게 나왔어요. 콤마 위치.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라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use 사용합니다. 어떤 명사를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의미 자체가 뭐뭐 하기 위하여는 목적용법이기 때문에 이 use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 형태가 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사 3개가 이제 다 나왔으니까 뒤에 contemplate는 뒤에 ing 취한다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정사 3개, 동명사 3개, 각각 3개씩 전체 6개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가정법도 최근에 아주 쉽게 나옵니다. 가정법 과거 바로 were 3개 나왔고요. 그래서 뒤에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would 동사 원형 찾는 게 있었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도치된 형태 had 주어 pp가 2개 나왔습니다. 2개 나와서 뒤에 would 그 다음에 have pp 찾는 문제, 그 다음에 정상적인 형태죠. if 주어 had pp 나와서 뒤에 조동사 과거 have pp 찾는 문제, 3개 각각 3개씩 전체 6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제 문제. 자, 시제 문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이 판서 그대로 지금 갖고 왔는데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장 쉬웠던 거는 또 나왔던 거 있죠. 이 right now는 또 나왔습니다. 527에 현재 진행형 나오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부터 볼까요? 현재 완료 진행형을 보면 이거 있죠.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에 온다든가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 또는 최근에 until 다음에 시점 요거 다음에 뒤에 주절에 문제 푸는 방법이 현안진이 나오면은 현안진 답을 하면 되는데 최근 시험이 이게 이제 현안진하고 이제 가완진이 같이 등장한다 했겠죠. 이렇게 이제 같이 등장하면은 현안진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의미하고 가완진은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석으로 그게 조금 파악하기 힘드니까 그럴 경우는 여기 두 개가 선지에 언급이 되면은 답을 찍지 마시고 숫자 맞추기로 반드시 하라. 각 시제가 한 개씩 나오니까 그게 이번 시험에 적용이 되었었어요. 527에. 이게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미래 진행형도 보세요. 미래 진행형도 이번에 이제 전혀 단서가 없는 해석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지는 이거는 일단 보류를 해놔야 됩니다. 요거 시제에 대한 숫자 맞추기로 답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풀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미완진, 이거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by the time 다음에 뒤에 현재형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뒤에가 이제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이 있으면 미완진을 하고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이 없으면 미진을 하랬겠죠. 근데 뒤에 이제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완진이 답이 되었죠.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공식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거죠. when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이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이 있으면 무조건 가완진을 하랬겠는데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 단서가 없었죠. 그런데 보기 문항에 가진도 있고 가완진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진은 시제 일치적인 관점에서 푸는 거고 그 다음 가완진은 시제 불일치적인 관점에서 푸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when 주어 과거 동사 다음에 이거 이제 시제 일치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가진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until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왔었을 때 뒤에 바로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보기 문항에 바로 가완진이 있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시제 불일치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가완진을 답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제 문제가 지금까지 경량 중에서 가장 까다롭게 나왔고 그런 경량에 맞추어서 선생님이 최근에 강의 중에라든가 찍기 특강에서 이런 방법을 요 필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when 주어 과거 동사 나오고 시제 일치의 관점에 따라서 가진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 until 주어 과거 동사라고 시제 불일치 관점에 따라서 가완진 있었고요. 그 다음에 right now에 뒤에 이제 현진 있었고요. 그 다음에 by the time 주어 현재형 동사가 나와서 포닥이 수사 동반 기간이 있어서 미완진을 찍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안진, 가완진이 다 있었지만은 여기서 이제 숫자 맞추기를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서 이제 가완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답을 바로 현안진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시제 한 개씩 나왔죠. 자, 다시 한 번 더. 현안진 한 개 나왔죠. 완료 진행부터 볼까요? 그 다음에 미완진 나왔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가완진이 나왔죠. 완료 진행이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진행형, 과거 진행형 위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진행이 나왔죠. 그럼 이제 진행형이 안 나오는 게 뭐 남았습니까? 바로 미진이 남았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 문제지만 미래 진행형, 이거를 숫자 맞추기로 답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의 시제 문제 풀이를 잘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시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 했고요. should 생략은 보기 문항에 동사 원형이 있으면 답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단서가 되는 건 이제 insist하고 그 다음에 recommend가 출제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도 최근에 이제 쉽게 나오는데 콤마 블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선행사가 동물이죠. animal은 동물이니까 이거는 사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위치를 답을 해야 되겠죠. 보기 문에 대시 있지만 대시를 답을 하면 안 되죠. 앞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대답에는 콤마를 못 붙인다 했죠. 그래서 animal이 나와서 뒤에 위치 찍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이제 스킬이죠. 이건 이제 사물적 개념이죠. 그래서 위치를 대표하는 관계대명사 that을 답을 하는 각각
한 개씩 해서 2개 관계대명사 2개 나왔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법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 조동사 파트를 잘해야 된다겠죠. 연결사하고. 자, can이 나왔죠. 뭐 해석이 잘 안 되면은 동식물의 능력 이야기 나오면 바로 can을 답으로 하랬겠죠. 앵무새가 나왔죠. 앵무새가 뭐뭐를 흉내낼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죠. 현재의 능력 가능성 can 여기 답이 있었고, 두 번째 되는 게 이제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might인데, 우리가 이제 현재형이 may죠. 매우 추라고 이랬겠죠. 뭐뭐 해도 된다, 허락. 추측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요거의 과거형이 might가 되는데, 내용 자체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전문가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이제 일반적인 생선을 먹는 거는 이제 안전한데, 특정 생선을 먹는 것, 뭐 연어와 같은 그런 특정 생선을 먹는 것은 아이들에게 뭔가 위험을 야기시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추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may의 과거, might가 답이 되었었죠. 이 보기 문학의 이제 should나 must는 이거는 이제 뭐뭐 해야만 한다는 당위적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맥이 지금 추측의 의미이지 이것이 당위적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might가 났습니다. can하고 might 조동사 2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결사 문제는 이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항상 종속 접속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접속부사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종속 접속사 as if하고 똑같은 게 as though라 했죠. 양태. 양태라는 것은 마치 뭐뭐 하듯이라는 의미를 했죠. 그래서 문맥적 의미가 이런 거죠. 그것의 목표는 그들이 뭔가를 경험했듯이 뭐뭐 했듯이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뭐뭐 했듯이. 그래서 as if와 똑같은 as though를 답으로 찍어야 되죠. 이 as though는 선생님이 강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even though는 그거는 양보라 했죠.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 even though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s though는 이거는 마치 뭐뭐 하듯이라고 해서 바로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접속 부사가 이제 한 개 있었죠. 그 접속 부사가 이게 이제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선지에서 furthermore를 이거는 이제 게다가라는 첨가를 의미하고, at last 이게 이제 finally와 같은 의미인데 이 at last의 마침내 의미라는 것은 오랫동안 바라거나 기다린 후에 마침내. 나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졌다. 그런 맥락일 때 at last가 되는 거고, 이 after all 하는 이 결국에는 가는 의미는 예상과는 달리 결국에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therefore는 그러므로라는 결과를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피겨스케이트 한 선수가 있었는데 이 기술 중에 이 트리플 악셀 기술을 수년간 연습한 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그 팬들이 모두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결국에는 그녀가 실패했을 때 모두가 이제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상과는 달리 결국에는 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after all이 답이 되는데 여기 좀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문법은 역시 크몽에서 나오는 이 자료로 쌤 여기 강의 필기에서 역시 다 확인시켜드렸고, 자 이번엔 이제 독해 동의어 클래스의 14시간 김태동의 바로 독해 동의어 GTF 강의, 자 이것도 자 적중이 되었는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8번 요거는 이제 GTF 빈추로이 5라는 거는 2021년 이전에 나왔던 이 자료 여기 되어 있죠. distinct라는 단어는 뭐 독특한 특유의 이런 단어인데 뭐 예전에는 typical 전형적인 요 단어로 동의어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의 동의어가 바로 unusual인데 이 unusual은 451회에서 나왔죠. 엉뚱한, 기발한, 당시에서는 힘스클 이런 단어고, 그리고 이제 abnormally 그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unusual에 똑같고 이거는 474에서 나왔고, 그래서 unusual 흔치 않은, 드문, 뭐 different, weird 뭐 이런 단어,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distinct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기본어휘라고 하죠. 우리 수험생들이 중고등학교 기본어휘가 좀 약하다 해서 선생님이 이 1470개 중학교 고등학교 필수 단어를 유튜브에 무료 강의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본어휘만 해도 요즘은 독해라든가 동의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맥락의 해석은 다 걸쳐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요거 이제 여기서 적중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런치는 뭐 시작하다, 사업을 뭐 착수하다는 의미. 근데 이게 발사하다는 뜻이 있죠. 상품을 출시하다는 의미 있지만 오늘 의미는 뭐 시작하다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뭐뭐를 던지다, 발사하다는 것은 던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throw의 개념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launch의 의미가 발사의 의미도 있다는 거 아셔야 풀 수 있는 겁니다. 던지다, 발사하다. 그게 이제 59번에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5번에는 역시 기본어이잖아요. 45일자. confine은 뭐뭐를 제한하다. 뭐 거의 중학교 수준의 단어 limit의 의미로 답을 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기본어이잖아요. 182번. benefit는 이익 혜택인데 정답이 개인인데 개인이 동사로서는 얻다는 뜻도 있고 명사일 때는 이득이란 혜택의 뜻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독해 동의어가 좀 수월했기 때문에 65점을 넘기는데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72번은 이거는 이제 지테프 빈추로의 5번 자료죠. 2021년 이전. refer은 참고하다, 언급하다.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언급하다 의미로 나왔죠. mention의 의미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refer 바로 명사로 나왔죠. reference, mention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73번도 지테프 빈추로 9번에서 나왔는데 dramatic이라는 단어는 극적인 이런 뜻인데 부사로서 정답으로 나왔던 게 이제 극적으로 dramatically 뭐 그 다음에 significant 극대가 이런 뜻인데 형용사로서 이제 dramatic은 극적인 이런 뜻은 exaggerate가 정답인데 뭔가 극적이게 표현이 됐다는 것은 뭔가 가장되게 표현이 되죠. 정상적인 표준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극적인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가장되게 표현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exaggerate가 정답이 됐어요. 이거 좀 어려웠던 문제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9번은 이거는 쉬웠죠. 기본어의 777번. decline은 감소, 하락이죠. down의 의미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겠죠. downturn의 의미가 그대로 출제되었고요. 그래서 decline은 뭐 467에서 떨어진다라는 fall의 의미로도 나왔고, 그리고 451에서 fall의 의미도 나왔고,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테프 빈추로 2번 자료에서 decline, 감소, 쇠퇴, 뭐 여러 의미를 연습을 많이 했었고, 마지막 80번은 우리가 트렌드가 경향이라는 뜻, 성향, 그 형용사로 나왔죠. 트렌디하다. 그 트렌디하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스타일리시하다는 이야기죠. 그 스타일리시 의미는 지테프 빈추로 11번에 보면은 세련된 의미로 예전에 이제 sophisticated, 정교한 의미로도 출제되었지만 이 스타일리시하다라는 것은 뭔가 트렌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답을 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27회의 문법하고 독해 동의어를 설명했습니다. 자, 김태동의 지테프 강의는 매달 수강생 65점 목표 겨냥하신 분들 100%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단 4번의 수업 한 달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65점에서 50점 대에서 머무르고 있고, 특히 독해나 청취 쪽 문법은 무조건 만점을 맞아야 되겠죠. 각 분야를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단기간에 65점 합격을 시켜드립니다. 자, YBM 김태형이었습니다.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문에서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맥적 의미를 살피는 연습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선지에서 나오는 단어는 바로 이제 기본어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독해 단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나는 이제 중고등학교 기본어이가 좀 많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이 1470개 고등학교 수능 단어입니다. 요거를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다가 무료 연재 강의를 하고 있죠. 무료 강의로 올려놓고 있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어주시면은 오늘 또 이 적중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어의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이제 이 지테프에서 나오고 있는 그 독해 동의어죠, 그죠? 이 독해 동의어. 그 요거는 이제 기출의 어떤 통계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 문제지, 그 단어책이 한 몇 권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시중에 어떤 선생님 거 단어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눈으로 보고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뉘앙스적인 어떤 문맥적 의미를 살피는 그런 쪽에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지. 그냥 눈으로 중고등학교 단어에서 이 단어 뜻은 동의어는 뭐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에어클래스에서 독해 동의어 강의 약 14시간을 강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단어장 한 권 구입하는 가격으로 여기 지금 강의를 아주 저렴하게 해놨기 때문에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테프의 독해 동의어는 일단 기본어의를 무료로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탄탄해지면 독해 동의어 테마를 좀 가지고 시험장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요 클래스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험 한번 볼게요. 58번 이야기가 이거죠.
이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사회가 collapse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기본어입니다. 요거는 맞출 수 있어야겠죠. 사회가 뭔가 붕괴되었다는 것은 사회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요게 이제 기본어의에서 이제 뒤에 수고편에서 fail to는 기본이죠. 뭐 하지 못한다. 사회가 국민들이 전부 마약 중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 실패하고 있다. 그런 문맥이 되었는 거고. 그 다음에 59번 문제는 뭐냐? 이게 좀 어려웠던 거죠. 이 addiction이라는 단어도 알고 있어야 되죠. 마약 중독, 중독이란 뜻이죠. 마약 중독으로 이 graphic 하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붙잡고 싸우다는 뜻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 단어 수준으로는 좀 이 단어를 알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맥적 의미로 보면은 이제 마약 중독하고 이제 뭔가 싸워야 된다는 것은 뭔가 애쓰고 분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선생님의 기본어의, 여기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기본어의 605번. 이게 이제 수능 단어라는 이야기죠. struggle 하는 단어, 고군분투하다.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마약 중독과 붙잡고 싸운다는 것은 뭔가 고군분투한다. struggle이 답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른다 치고 선지에서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문맥에 맞는 단어를 찾아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단어 이제 밑줄이 좀 어려운 단어 나왔으니까 당해가지고 멘탈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단어를 몰라도 선지에서 제일 적합한 문맥적 의의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59번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65번이 이거죠. 토끼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놀랬다라는 단어, astonish도 이게 기본의 1470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걸 알았더라면은 여기 518번에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해놨죠. amaze, 놀라게 하다, astonish, surprise, surprise가 답이 되었었죠. 이렇게 쉽게 나왔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66번은 이제 김태동 파워복화, GTF 1.0이 나오는 거죠. allude, 여기 나왔죠. 넌지시 비추다. 넌지시 암시하다. 요거죠. 넌지시 언급하다. 이거 외우는 방법이 allude, 넌지시 알리다, allude. 이렇게 연상법 외우라겠죠. 그래서 이제 refer은 지난 회차에도 나왔었죠. 여기 기본어의, 역시 또 기본어의잖아요. 793번. 여기 언급하다, 참고하다는 뜻도 있죠. 언급하다는 뜻이죠. refer to, 참고하다, 언급하다. 그래서 refer이 allude하고 동의어가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어려웠어요. 72번에 이게 좀 어려운데, 이 wealth, 부와 power, 권력을 convey 한다라는 것은 453회에서는 convey가 말 그대로 수송하다, 운송하다, 물리적 의미, transport 또는 오늘 선제 나왔던 transport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여기서 오늘의 문맥은 부와 권력을 갖다가 convey 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GTF 빈추의 12죠. 그건 2021년 이전 기출 데이터 A클래스 강의되어 있는 거죠. 바로 demonstrate 의미죠. 뭐를 나타내다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의미는 전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와 권력을 갖다가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demonstrate, display. 오늘은 이제 demonstrate가 답이 되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73번은 뭐냐면은 신의 의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이 will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명사로 쓰이면 의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기본어의 1470개 있는 단어죠. 신의 의지에 따라 violate 했다는 것은 그게 침범했다라는 거예요. 신의 의지. 그러니까 권리의 어떤 침해가 이제 violation. 요거를 GTF 빈추로의 4일에서 선생님 설명을 들었다면은 infringement. 그 infringe하고 violate가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리나 어떤 뭐에 의지에 침해했다. violate. 그래서 이 violate 침해했다의 이 동의어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고가 들어간 수고를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go down은 이제 질병에 걸리다 해서 GTF 빈추로의 12회차에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 go into effect는 뭐 효력을 발휘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기본의 720번에서 go through는 경험하다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 설명하는 게 go against가 위반하다, 침범하다는 뜻이죠. go against가 violate, infringe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go against 이 수고가 이제 답이 되었었고요. violate하고 동의어였고, 그 다음에 79번은 김태동 파워복화 1.0이 있는 겁니다. allegedly, 이거는 부사로 되어 있죠. 알려진 바에 하면, 주장하는 바에 하면. 그래서 동사 alleged가 되면은 주장하다, claim 의미로 나왔고요. 그대로 적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80번, 이건 좀 어렵죠.
여행자들로 홀드, 여행자들의 홀드라는 단어, 이게 조금 좀 어려운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급자들에는. 이 홀드라는 단어는 문맥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행자들로 뭔가 가득 차 있는 거죠. 홀드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크라우드, 군중이 답이 되었었죠. 여행자들로 모여져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군중이죠. 이것도 기본의 바로 228번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홀드란 단어를 몰라도 문맥적 의미가 뭔가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크라우드를 선지해서 답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출제의 흐름이 아무리 본문에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문맥적 의미를 살피는 연습을 반드시 독해 공부할 때 하시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월 14일 날 있었던 바로 528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YBN GTF 담당 김태형 쌤이었습니다. 자, 529회 GTF 문법에 이어 독해 동의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독해 동의어는 2023년 그리고 2024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 후기에서 쌤이 적중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GTF 독해 동의어 이 에어 클래스에서 14시간 강의 여기서 지금 매 시험마다 지금 적중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100% 적중이고 최근에 지금 기본어의 1470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독해를 함에 있어서 이 기본어의가 안 되어서 독해가 안 되는 수험생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이거를 1470개를 유튜브에 지금 무료 다 이 연재 강의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자 항상 이 어휘는 이 두 개를 참고하셔서 공부하신다면은 GTF 어휘를 무난히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험에서 독해 동의어 자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58번 문제는 457회 이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파트 1이 인물 일대기 그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뭐 알려지지 않은 장소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 place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트 의미는 잘 아는데 오늘 시험에서는 이 part가 원래는 부분이란 뜻인데 뭔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문맥적 의미는 장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독해 동의어는 중고등학교 때 단어 동의어 외우는 하는 게 아니라 문맥적 그 문맥적 어떤 상황에 대한 동의어 그런 공부를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59번은 이거는 이제 GTF 빈출의 8 2021년 이전 데이터 요 강의에서 나왔죠. 헤일이라는 단어는 한호하며 맞이하다. 이거 그대로 나왔죠. praise 문맥상 한호하며 맞이한다는 것은 칭찬한다는 이야기죠.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65번은 GTF 빈출의 9번에서 나왔죠. 당황하게 하다. perplex. 그 다음에 여기 퍼즐이 나왔죠. confuse의 기본어의 동의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66번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는 GTF 품사별에 의해서 선생님이 설명한 겁니다. 이 single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이게 여기 보시면 이 극장에서 대피할 곳은 단 한 군데뿐이다 라겠죠. single point 한 군데. 그게 이제 문맥적 의미가 이제 solitary라는 단어가 이제 외로운 고독의 뜻인데 오늘 뒤에 나왔던 단어가 이제 출입구였죠. entrance. 그러니까 나갈 곳이 single이라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외로운 고독의 어떤 출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ingle의 의미가 solitary. 이게 이제 문맥적 의미로 나왔고, 요거는 요 예문에서 이제 선생님 설명을 들으는 분들은 좀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되고, 그 다음에 72번은요. 이 453회에서 그 grasp가 원래는 움켜잡다는 뜻인데 어떤 원리를 움켜잡는다는 것은 그 원리를 이해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understand 의미인데 이거는 453회에서 나왔고 오늘은 이제 decipher 하는 게 해독하다는 뜻이죠. 암호를 풀어내는 거. 그것도 이제 문맥적 의미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하다라는 게 책은 이제 decipher 해독하는 게 또 이해하는 게 있고 그리고 원리를 움켜잡는다. grasp. 이것도 이제 이해하다 나왔고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73번은 이거죠. GTF 빈출의 14
번에서 나왔던 거죠. 제일 마지막에 나왔죠. 요번 쌤이 이제 암기 방법 이렇게 했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위도 완전히 시들다 이렇게 했죠. 여기 이제 시들다라는 게 약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강의에서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79번은 요거는 이제 기본어이죠. 1470개에서 910번에 나왔던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cease라는 단어는 중단되다, 중단하다, 멈추게 되는 거죠. 끝나게 되는 거죠. end의 의미로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번은 김태동 파워복과 1.0에 나왔던 단어인데, 이거 좀 어렵게 요 대비를 못 하신 분이 많았을 겁니다. imminent는 이렇게 오죠. imminent 절박한 입장이야. 절박하다, 임박하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극장의 어떤 임박한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가오고 있는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뭔가 시기적으로 임박하다는 것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pproaching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역시 에어클래스 독해 동의어 14시간 강의에서 또 오늘 시험에서도 다 적중되었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YBM GTF 담당 김태훈